안녕하세요. 선아 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파파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파파 리더십 누군지 대충은 아시겠죠? 바로 베트남 축구의 그 비밀이 들어있는 바캉스 매직이 준비된 리더십 덕분에 가능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 책은 이수광지음 일상에서 2019년 3월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 속에서도 제가 모르는 거를 몇 가지 알게 되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성장 기조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불황의 늪에 빠져 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소비 침체 등으로 문 닫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이겨낼 리더가 필요하다고 정치권에서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믿고 따를 만한 리더가 있는가? 라고 자문하고 있네요. 좋은 리더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기업과 가정 등에서도 두루 필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온통 위기에 처한 듯하다. 얼마 전부터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적신호가 들어오면서 기업의 체감 경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또 일자리가 도무지 늘지 않고 가계 상황도 악화되면서 가정 역시 위태로운 건 마찬가지다. 리더라면 위기에 처할수록 구성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정치권에서든 기업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려울 때일수록 리더는 비전이라도 제시해야 한다라고 하네요. 당장의 삶이 나아지기 힘들더라도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심어주어야 한다. 인간에게 희망이라도 없다면 죽은 인간과 다를 바가 없을 테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희망의 청사진을 건네주는 리더, 믿고 따를 만한 리더가 부재한 듯하다 라고 하네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베트남에서 희소식이 날아들고 있다. 바로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박항서 감독의 성전보이다. 베트남 축구 대표팀은 아시아는커녕 동남아시아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만큼 약체했다. 그런데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박항서 감독이 사령탑을 맡으면서부터 눈부시게 달라졌다. 아시안게임 4강 진출과 서즈키급 우승 등 아시아 축구의 강호로 급부상했다. 박항서 감독은 어떻게 짧은 시간에 기적을 이루었을까? 그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파파 리더십이다. 그는 아버지처럼 다정하게 선수들을 배려하고 챙기는데 선수들이 그를 파파라고 부르며 따르고 있다. 박항서 감독의 파파 리더십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민의 마음도 사로잡았다.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은 한류 스타보다 인기가 있고 베트남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베트남 건국의 아버지 호치민 다음으로 존경하는 영웅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치민보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영웅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베트남에서는 그야말로 좀 영웅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박항서 감독을 생각해 보자고 적혀 있네요. 박항서 감독은 덕을 갖춘 리더다. 그는 선수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선수들을 덕으로 대하는 리더다. 구성원들과 함께 하려면 우선 그들은 존중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할 것이다. 박항서 감독은 처음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부터 베트남 문화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해. 아우, 정말 대단한 건. 제가 여기 문장을 읽고 조금 놀랐습니다. 베트남 문화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는 베트남의 전통과 문화를 베트남 선수들 못지않게 사랑한다. 경기 전에 베트남 국가가 나오면 베트남 선수들과 함께 나란히 서서 손을 가슴에 얹고 최대한의 경의를 표한다. 물론 다른 나라 그 코치나 감독들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의 뭐 문화라든지 선수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베트남 문화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선수들과 함께 나란히 서서 손을 가슴에 얹고 최대한의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경기 중에는 양복을 입지 않고 운동복 차림으로 작전을 지휘하거나 선수들을 격려하며 함께 소통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파파의 리더십인 것 같아요. 이처럼 덕을 갖춘 지도자가 있으니 지금 베트남 축구 대표팀은
요임금과 순임금이 살았던 요순시대처럼 태평성대를 맡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파파 리더십의 두 번째 특징이다 라고 하네요. 덕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에게는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는 그리스 카리스마에서 비롯된 말로 신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리스 카리스마에서 유래된 말로 신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네요. 카리스마의 뜻이. 카리스마는 조직의 구성원을 따르게 하는 힘이다. 리더십 코칭 전문가인 올리비아 폭스 카바는 카리스마를 힘과 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힘하고 정. 그렇다. 파파 리더십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정이다. 박항서 감독의 축구 지도자로서 따뜻한 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부상당한 친구에게 자신의 비즈니스석을 양보하거나 숙소에서 선수들의 발을 직접 마사지해주는 모습에서 아버지의 정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자, 3강 오륜에는 부자 유친이 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인자해야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섬김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부모와 자식에게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부모 자식 간에는 물론 적용되는 것이지만 부모 자식 간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모든 조직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네요. 기업가와 노동자 사이에도 친함이 있어야 하고 스포츠 지도자와 선수 사이에도 친함이 있어야 한다. 정은 서로 친해져야 비로소 싹트게 된다. 중국 역사를 통해 리더에게 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기로 하자. 진시황이 죽고 얼마 안 되어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오중 지역에서는 항우가, 폐현 지역에서는 유방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항우하고 유방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의 전설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따뜻한 정이 있음으로 해서 박항서 감독이 그렇게 베트남 전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스스로 인생을 설계해야 한다. 인생을 설계하고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도 없이 방황한다. 나는 15살에 학문을 하기 위해 뜻을 세웠고 30살에 학문의 자립을 이루었고 40살에 부록을 이루었고 50살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살에 순리에 따르고 70살이 되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도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공자의 논어 위정편에 있는 말이다 라고 하네요. 공자의 위정편이라는 것은 이렇게 30살에 학문을 자립하고 40살에 부록을 이루고 50살에 하늘의 뜻을 알고 70살이 되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도 세상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꿈꾸는 사람은 뜻을 세운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을 경영하는 것은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뜻을 세워야 한다. 박항서 감독은 10대 소년 시절에 축구선수의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실현시켰다. 젊은 시절의 꿈을 청운의 꿈이라고 부른다. 성공하기에 젊었을 때 푸른 꿈을 꾼다는 뜻이다. 청운의 꿈은 또 다른 의미로 입신양명을 하기 위한 꿈이라고 뜻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청운의 꿈을 꾸었고 각고의 노력 끝에 성공했다. 청운의 꿈을 꾼다는 것은 입지, 뜻을 세우는 것과 같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입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다. 그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꿈을 꾸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정희 사장님도 참 대단한 분이신 것 같죠. 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자 산청군은 생초면에 박항서 축구장을 만들고 박항서 박물관을 건설할 계획이다. 제가 고향이 산청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초는 조금 낯설기는 한데 저희는 산청군 이쪽에 지리산 쪽에 원지라는 곳인데요. 이분은 산청군 생초면 더 좀 더 산골인 것 같습니다. 생초면에 박항서 축구장을 만들고 박항서 박물관을 건설할 계획이다. 베트남 관광객들이 박항서 감독의 생가를 단체로 찾아오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박항서 감독은 단순한 축구인이 아니라 관광객까지 끌어들이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렇게 바캉스 매직이 통하면서 바캉스 파파 리더십이 통하면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많이 찾고 한국 중에서도 이렇게 그 바캉스 감독의 어떤 마을이나 학교나 이렇게 생가나 이렇게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자, 시골 마을에서 생초면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생초 초등학교와 생초 중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중학생 때부터 축구에 뜻을 두었는데 축구 때문에 경신고등학교에 진학해 축구를 시작했다. 이후 한양대학에 진학해 축구 선수로 성장했고 FC 서울의 전신인 럭키 금성의 창단 멤버로 입단해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파파와 파드는 모두 아버지를 뜻하는 말이지만 파파는 파드보다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다. 우리말로 치면 파파는 아빠라고 할 수 있겠다. 바캉스 감독의 리더십을 파파 리더십, 파드 리더십이 아니라 파파 리더십이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그의 리더십에는 자상하고 친근한 아빠의 모습이 엿보인다. 이게 바로 정의인 것 같습니다. 유교 문화가 지배적이었던 과거에는 군사부 일체, 아버지는 임금 또는 스승과 같이 우러러봐야 하는 존재였다. 한국의 아버지는 대부분 권위적이었다. 자신의 뜻대로 자녀를 이끌려 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무서운 사람으로 많이 생각되고 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허물 없이 지낼 수 있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다. 바로 친구 같은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바캉스 감독은 좋은 아버지다라고 하네요.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이렇게 정도 많아야 하고 골고루 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 선수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배려해주는 그런 정 많은 그런 아버지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정상에 오르기는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힘들다. 바캉스 감독은 60세 이후에 인생의 정점에 다다랐다. 그의 지인들 중에는 정점에 있을 때 내려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아있고 성공보다는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다. 그의 목표는 베트남 축구를 아시아 정상에 올려놓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아시아의 정상에 올려놓는 그런 어떤 큰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60세가 넘어도 열정이 있고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베트남 승리를 이끈 지도자, 특히 주도적인 신념을 가지고 선수들의 잠재력을 증진시킨 바캉스 감독의 지도에 감사드린다. 바캉스 감독은 팀을 3개월밖에 이끌지 않았지만 U23 팀이 베트남 축구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만들었고 베트남 축구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캉스 감독이 베트남 선수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줌으로써 팀의 승리에 대한 믿음과 열망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바캉스 감독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베트남 축구를 사랑하는 베트남과 베트남 연대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베트남 국회의장의 연설에서 알 수 있듯이 바캉스 감독은 특별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베트남 국회의장 연설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특별한 리더십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밑줄을 꺼놨는데요. 자, 원칙에 충실하라고 합니다. 원칙에. 그리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세 번째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증명하라 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마음을 얻으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기를 부여하라. 여섯 번째 나 자신을 믿으라 라고 합니다. 자, 원칙에 충실하라. 이 말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원칙은 모든 조직을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다. 원칙이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고 조직은 와해된다. 교통원칙을 예로 들어보자. 자동차를 운전할 때 신호를 지키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절대적인 원칙이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없어도 정지해야 한다. 술을 마셨으면 도로 위에서는 물론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는데 이 간단한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종종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술 마시고 한잠 자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대리운전으로 집 앞까지 왔는데 그렇게 안이한 생각으로 주차를 제대로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그만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기 있는 유명인이라도 음주운전을 일삼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을 무시하면 대중의 지탄을 받는다. 자, 이렇게 원칙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고 하네요.
한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풍은 조금씩 다르다. 어느 집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가 하면 어느 집은 제사를 떠들썩하게 지낸다. 어느 집은 조용히 식사하지만 어느 집은 식사하기 시간에 웃고 떠든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할 수 없다. 옳고 그른 것은 아니라 가풍이 다를 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 아랍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젊은이가 노인 앞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서양에서는 소위 맞담배질을 한다. 베트남인은 아침에 쌀국수를 자주 먹고 자동차보다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닌다.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는 서로 다르다. 문화를 존중하되 나쁜 습관은 반드시 고친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 처음 왔을 때 다짐했다. 그는 베트남 선수들의 낮잠 문화와 쌀국수 문화 등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기로 했답니다. 물론 쌀국수는 고된 훈련을 해야 하는 선수들에게 적합한 음식이 아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쌀국수와 함께 우유, 고기 등 고단백질 식사를 병행하도록 했다. 식사 시간에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했지만 훈련이 끝난 뒤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총리에게 받은 포상금을 베트남의 불우이웃돕기로 하고 기부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베트남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돌려주는 것을 예의라고 생각한다. 기부하는 것이 많은 베트남인들에게 이렇게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는 베트남인과 베트남 문화를 존중하는 사고에서 나온 배려다. 베트남인들은 우리보다 잘 사지 못하지만 그는 베트남인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한다 라고 하네요. 베트남에 왔으니 베트남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증명하라. 그렇게 팀워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축구는 그렇게 하나라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마음을 얻으라. 마음을 얻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따뜻한 배려와 정에서 아마 마음을 얻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기를 부여하라. 무슨 일이든 동기부여가 되어야 의욕적으로 하게 된다. 직장인들은 인센티브 등 보상이 따라야 의욕이 생기고 운동선수들은 동기가 생겨야 열심히 뛴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믿어라. 본인 자신을 많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완수해내고 이렇게 4강까지 올라갔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본인이 이렇게 아낌없이 그 선수들을 배려하고 정으로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아마 파파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 축구는 깊은 침체기를 맞았다. 베트남 대표팀은 여러 감독이 있었지만 박항서 감독처럼 변화를 이끌지는 못했다. 베트남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아시아는커녕 동남아시아에도 실력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앞에 나왔죠. 하지만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선수들을 변화시켰다. 그는 다른 감독들과 뭐가 다른 걸까? 그는 열심히 하라고 잔소리만 일삼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베트남 선수들과 스킨십을 나누고 소통하고 60이 넘은 나이에도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격려했다. 10손가락을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훈련이 끝난 뒤에는 선수들을 일일이 포옹해주고 얼굴을 어루만지는 등 애정을 표현한다. 기자회견장에서 난입한 선수들에게 오히려 너무 순박한 아이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베트남 선수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처럼 따를 수밖에요. 좋은 리더는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의 참모인 이영진 수석코치와 배명호 코치도 베트남 선수들을 자식처럼 사랑한다. 박항서 감독과 코치들은 선수들에게 영어 공부는 물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처럼 선수들의 진로를 함께 모색하기 때문이다. 같이 그 가족들과 함께 같이 진로를 같이 이야기도 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대화의 그런 문들이 활짝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선수들과 식구처럼 지내며 생일 파티도 해준다. 그래서 베트남 선수들은 박항서 감독을 파파 또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하고 있다. 이러한 박항서 감독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베트남인과 한국인들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사로잡았죠. 베트남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이 시대의 파파이기 때문이 아닐까. 자신의 안위보다 자식의 미래를 우선하는 아버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파 리더십
선아 원장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